그런 웨이팅의 개념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야외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팁을 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라입니다. 제가 좀 늦었다 그쵸? 조명이랑 마이크랑 등등을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늦게 찾아뵌 점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준비한 만큼 더 좋은 컨텐츠로 계속 찾아뵐 예정이니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2024년도 버전 영어 회화 패턴 탑10 같이 알아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약속 예약 편이었는데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시청하시고 오시고요. 오늘은 식당 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패턴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끝난 후에는 그냥 아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패턴들 활용해서 예문 만들어 보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가 생각보다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쓰는 그런 영어 문장들은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단순히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와 또 외국의 외식 문화라던가 식당에 가서 해야 하는 매너라던가 이런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패턴보다는 패턴 플러스 그리고 거기서만 쓰는 단어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외식 문화는 어떻게 조금 다른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erver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waiter, waitress라는 단어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waiter, waitress라는 개념보다 요즘에는 server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성차별 때문인데요. 우리가 waiter, waitress라고 하면 남성 종업원, 여성 종업원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를 때 예의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뭔가 잘못 흘러 들어와서 그렇지 누군가를 종업원 이렇게 부르진 않지 않나요? 그래서 부를 때 예의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할 때 만약에 we're looking for a waitress 라고 한다면 이 가게에 남성 종업원 분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성차별이 일어나는 거라 우리가 이제는 서빙 하시는 이제 종업원 분들은 server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더 이상 승무원 분들도 예전에처럼 스튜어디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flight attendant 요렇게 불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서도 활용했던 패턴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예약을 하셨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물어보죠? Do you have a reservation? 혹은 Did you make a reservation? 우리가 reservation이란 개념, book이랑 어떻게 달랐죠? book이라는 예약하는 것은 선결제를 하는 경우, 그래서 숙박이라던가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book을 쓰지만 식당에서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make a reservation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약하셨나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Did you make a reservation? 네, 예약을 했다면요. 보통 누군가의 이름으로 어떤 분의 성함으로 예약을 하죠. 그래서 땡땡으로 예약했어요. 예를 들어 세라를 넣어봅시다. 세라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I made a reservation under Sarah. I made a reservation under Sarah.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약하셨나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Do you have a reservation? 네, 세라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Yes, I made a reservation under Sarah. Yes, I made a reservation under Sarah. 자, 세 번째는요, 웨이팅 관련된 건데요. 요즘 또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는 맛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웨이팅의 개념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wait라고 합니다. wait를 명사로 쓴 거죠. 그러면 있나요는 어떻게 물어봅니까? 우리가 무언가가 있다 없다라고 할 때는 there is, there are 이라는 패턴을 씁니다. 요거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있다 없다가 아니고 어떠한 개념이 있을 때 있다 없다는 there is, there are 이라 그래요. 그러면 있니? 있나요는 is there 혹은 여러 개라면 are there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waiting은 a wait 였으니까 있나요? is there a wait? waiting 있나요? is there a wait? 만약에 두 사람인데 waiting 있어요? 라고 하고 싶으시다면 Is there a wait for two? Is there a wait for two? 그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들어갔는데 웨이팅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명인데 테이블 있는지를 묻고 싶으시다면 방금처럼 똑같이 is there 넣어봅시다. 테이블이 있나요? Is there a table? 몇 명? 5명이라고 해볼까요?
Is there a table for five? Is there a table for five? 그래서 사람 수를 넣어서 for 사람 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요즘 같은 날씨에 가기 좋은 곳 어디 있을까요? 약간 야외 테라스 같은 그런 테이블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죠. 그런 야외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야외 테이블은 patio라는 단어를 써요. 자, 다섯 번째는 주문을 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주문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절대 서버분에게 손을 들지 말아주세요. 자, 이것도 왜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국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팁을 좀 잘 정산하고 하기 위해서 몇몇의 가게들은 우리 서빙하는 분들마다 지정된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고 해도 사실 내 담당이 아닌 서버분일 수 있으니 일단 거기서부터 매너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서빙 해주시는 그 분이 자기 담당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어떻게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원하는 한국인들이 원하는 속도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계속 보고는 있으니 우리가 조금 눈치를 보다가 이제 메뉴판을 탁 놓는다던가 약간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으면 이 서빙 하시는 분들이 오실 거고요. 그 종업원분들이 오시면 그때 이제 메뉴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메뉴 주문을 할 때 자, 유의할 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손하게 말을 할 때는 최대한 질문으로 바꿔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땡땡 주세요 보다는 땡땡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게 더 공손한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lease를 아무리 붙인다고 해도 please give me 보다는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질문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 방법이 바로 could I get 입니다. can I 보다도 더 공손하죠. could I. could I get 예를 들어서 치킨 샌드위치를 주문한다고 해봅시다. could I get a chicken sandwich? could I get a chicken sandwich? 여기서 더 좋은 건 please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could와 please를 같이 쓰게 되면 그만큼 더 예의 있고 공손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 존댓말이란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존칭하는 느낌이라기보다 내가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항상 얘기하실 때는 could나 혹은 please 같은 거 좀 붙여주시는 그런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종업원 분들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인데요. 바로 would를 쓰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could you, would you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could you 같은 경우에는 can you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해줄 수 있니 부탁을 하는 거고 would you는 will you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뭐뭐 할 거니? 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할지 말지 의사를 묻는 거라 would you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하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order? Would you like to order? 혹은 Are you ready?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Are you ready면 준비가 됐니?죠. 주문하실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to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자, 일곱 번째는요. available 이라는 단어를 좀 써볼 건데요. available 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한 단어예요.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한글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좀 쉽게 생각해 보자면 뭐가 가능한이에요. 무엇이 가능한 건데 어떤 게 가능한 거냐면 보통 구매가 가능하거나 이용이 가능하거나 시간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 가서 is 땡땡 available 이라고 하면 이게 구매가 가능한가요? 라는 뜻이 될 거고요.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is this elevator available? 이라고 하면 이 엘리베이터가 이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거고요. 만약에 사람에게 Are you available tomorrow? 라고 하면 너 내일 시간이 있니? 라고 묻는 게 되죠. 이 외에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상황에 자주 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뜻은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뉴를 보는데 약간 한정 판매라던가 이런 메뉴 같은 경우 먹을 수 있는지 주문할 수 있는지 묻고 싶잖아요. 그때 하실 수 있겠죠? Is this available? Is that available? 그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다 먹고 나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어요. 계산을 할 때는 뭔가 계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고 싶은데 계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도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Can I get 아니면 Could I get a bill? 이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bill이 아니라 check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bill이라는 건 명세서, 계산서라는 건데요. 혹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 같은 거 좀 해보신 분들은 빌지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빌지 안에는 뭐가 적혀 있죠? 우리가 주문한 그 메뉴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먹은 게 뭔지 알 건데 굳이 이걸 왜 달라고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외국에서는 우리 메뉴판에 있는 이 가격이 뭐가 포함이 안 돼 있죠? 세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주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로 암산해서 계산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얘를 계산을 끝 맞춰야지 얼마나 팁을 내야 하는지까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명세서라기보다는 주문서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죠. 그래서 먼저 계산하기 앞서서 Could I get 아니면 Can I get a bill please?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종업원 분들이 어떻게 결제할지 이런 거 물어봐 주실 겁니다. 자, 여기서 팁이라는 개념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왜 팁을 내야 하는 걸까요? 팁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야 하는데 제가 조금 추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한국과 다르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모든 걸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은 셀프예요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자리를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손을 들지 않아도 눈만 마주쳐도 와서 이렇게 주문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이제 계산하는 것까지도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카운터에 가서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와주셔가지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모든 계산까지 끝 마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조금 다르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팁을 받을 수 있는 이 서버이라는 직업은 그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몇몇 미국의 주에서는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고 팁으로만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요즘 너무 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해요. 현재 지금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15%에서 20%는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0%까지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율이 참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또 지당한 거지만 또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할지인데요. 만약에 카드로 계산을 한다면 혹은 현금으로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계산하는 게 지불하는 거죠. 지불하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pay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불할게요. I'll pay. 뭐로? With cash. I'll pay with cash. 혹은 I'll pay with card. I'll pay with card.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신용카드로 계산할게요는 어떻게 할까요? I'll pay with a credit card. I'll pay with a credit card. 그 다음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딘가 가고 나서 나갈 때 한국말로 무슨 얘기를 하죠? 수고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수고하세요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 단어를 모르겠어요. 수고가 영어로 도대체 뭐지? 수고라고 치면 effort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수고하세요 라는 말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그 상황에 다른 원어민들이 어떤 걸 쓰는지를 좀 보는 게 좋은데요. 원어민들은 보통 한 가게에서 나갈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Have a great one. Have a good one. 자, 여기서 good one은 have a good day, have a good afternoon, have a good evening 그 어떤 것도 퉁칠 수 있는 one이라는 단어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have a good one 이라고 해주시면 수고하세요 대신에 매너 있게 그 자리에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식당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끄덕끄덕 넘어가지 마시고 이 표현들 적어 놓으시고 예문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에 배운 패턴, 이 영상에 인사할 때도 쓸 수 있겠네요. Have a great one, everyone.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